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습니다. 어제까지는 1.5%였는데요. 0.25%를 더 낮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 1.75%이고요. 인도, 호주는 0.75%인데 기준금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낮아지는 추세에 있죠. 한국도 그 추세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블룸버그가 한국 금융전문가 2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도 2020년 내년까지 1.25%가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내년에는 1%나 또는 0.7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대출을 해주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로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개인들에게도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도 쉽고 개인들이 소비를 하기도 쉬워진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금리 인하 말고도 양적 완화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죠?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는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융통을 해주면서 담보로 7일짜리 채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다시 돈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1.25%를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준금리 인하거든요. 그런데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하고 있지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짜리 채권 이런 게 아니고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들, 만기가 그러니까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채권을 사주는 거죠. 또는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장기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싼 금리로 융통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1.25%로 금리를 낮춘 것은 기준금리를 낮춘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싼 자금을 쉽게 융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 또 개인들이 투자도 쉽게 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준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일종의 스테로이드 처방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또는 양적 완화를 하면 막 기운이 나는 것 같죠? 실제로 기운이 납니다. 스테로이드도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기 기록도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르는 위험, 이것도 여러 번 하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일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자료에 보시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인데요. 그 요점은 뭐냐?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를 한번 봐라. 기준금리가 0% 또는
예치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이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느냐? 전혀 아니다. 이제 경제가 너무 이 저금리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위험하기만 하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지 못하고 좀비 기업만 생겨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고 이거는 충분히 들을 만한 문제의 제기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경제연구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 보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돈길이 다 막혀 있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는 돈이 갈지 모르겠지만 시중은행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는 길들은 다 차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업으로 또는 개인으로 가는 이 경로가 막혀 있는 데들이 많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날까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또 부동산으로 돈이 갈까봐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죠.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에서 실제 자금의 수요자들에게로는 돈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구체적 제안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들을 만한 경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자금의 유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가 됐잖아요. 미국 기준금리는 1.75%에서 2.0%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0.6% 정도 높은 거죠.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한국의 금리는 낮아지고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까? 한국은 별로 돈이 안 남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한국과 같은 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 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승석 박사 같은 사람은 기준금리 차이가 0.25% 차이가 생길 때마다 15조 원이 빠져나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 경기가 나빠졌을 때 스테로이드 처방처럼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여기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망가지는 거죠. 또 아무 효과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들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긴급 처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급 처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독이 되고 적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나 뭐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면 운동하고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정말 선진국 경제가 되려면 좋은 물건, 잘 팔리는 물건을 싼 값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가 발전하는 길이지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세상에 돈 많이 풀어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는 없어요. 돈만 많이 풀면 그리고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결론, 나라가 잘 되는 길, 그것은 우리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게 아니고 돈만 많이 풀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게을러졌다. 국민들이 더 무책임해진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